행복한 부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몇 사람이나 가능할까요, 이게? 나 그 정도 돈 안 필요해.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돈과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세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신한 네오50연구소 소장 김현기입니다.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돈에도 패턴이 있다. 머니 패턴 코칭센터의 이여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마음 알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이런 영화가 고전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이제 마음을 잘 알아서 상태를 파악하고 그 마음을 또 잘 다스리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소림사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다 부자가 아니다. 요즘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정의도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행복한 부자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회초년생들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던져요. 얼마 정도 필요하니? 이 인생에 필요한 돈이 얼마 정도 되니? 하고 물어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정말 나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막연한 생각을 하니까 무조건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무조건 돈을 많이 모으고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쉽게 돈 버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빨려드는 거고, 뭐 은퇴자금으로 뭐 월 300이 든다, 뭐 500이 든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다, 20억이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은퇴를 맞이하신 분들을 보면 나 그 정도 돈 안 필요해. 남들이 다 필요하다는 돈의 양이 나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삶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 그게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이제 100살까지 산다 이렇게 전제하면 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돈을 빼놓고 은퇴 설계를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돈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돈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돈 얘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탈무드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이라 그래요. 텅 빈 지갑. 돈에 대한 애착이 불행의 절반을 만들어내고 돈의 부족이 또 불행의 그 절반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돈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필요한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마인드를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정을 가져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그렇죠. 보시라고. 황금 보기를 예, 돌같이 예. 하지 말고 황금은 황금처럼 봐라. 뭐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저는 부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자들은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뭐냐라고 워렌 버핏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접 물으셨어요? 대학생이 직접 아니 나는 소장님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에머슨은 미국의 최대한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죠. 뭐냐면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그래서 부자들은 뭐냐면 모으고 정식하고 나눈다라는 걸 확실히 갖고 있다는 거. 우리 한국 부자들 안에서도 이런 게 좀 너무나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자가 무엇인가, 행복해지는 부자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한 마인드나 부자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돈만 많으면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아도 마음에 그럼요. 빈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런데 많거든요. 아니, 난 별로 명품 가방 별로 안 갖고 싶은데, 아니면 그냥 누구랑 사느냐가 위드 흠이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냉정하게.
혹시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 가지고요. 예. 다른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생각, 비교. 그 비교,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도 하고 빈자가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리석은 거지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이루는 선에서 자기 만족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저희가 이제 뭐 아이들 키울 때 이 사교육부터 해서 학교 교육, 대학 가는 거 이런 데 올인하지 이런 어떤 돈에 대한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고 있지 가르쳐주지 않고 또 부모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방법을 하나로 제가 추천드릴게요. 뭔가 하면 각종 이런 금융이나 경제 또는 투자와 관련된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아카데미가 많아요. 네. 거기에 자녀들을 많이 노출시켰어요. 그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늘 거기 세미나 갔다 오면 4시간 아르바이트 인정해 줄게. 와, 용돈을 그래가지고 주는군요. 4시간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 오면 그걸 준단 말이지 하면은 굉장히 기분 좋게 갔다 와요. 기분 좋죠. 그러면 저는 자료도 없고 정보도 없고 애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냥. 이걸 많이 노출시키면 그게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면 안 되고 중학생 이상만 되면 그 재무 검진, 그 재무 대화하는 시간에 아이를 인발브를 시키는 거예요.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도 집안의 재무 상황이 어떤지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디에다 쓰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쓰여지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돈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을 잃게 만드는 것 중에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돈에 대한 신념이 이거예요. 돈 가지면 뭐 하나? 갑자기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죠. 신념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상담할 때 쓰는 방법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돈은 돈은 반드시, 반드시 당연히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벌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해야 거예요. 돈은 당연히 부지런하게 벌어야 돼. 부지런해야 돼. 돈은 당연히 정직하게 벌어야 돼.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왜곡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안에서 너무나 이렇게 무지할 관심도 없는. 그 단순히 돈 많이 벌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이 벌더라도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새버린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돈 사실 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희가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면서 버는 거는 많이 벌고 싶으면서 나누거나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싶고 하고 또 그만큼의 가치를 안 하면서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 되면 이렇게 만나서 송년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그렇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세금 많이 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한 마음 갖고 계세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는 평균 수명이 50살, 60살, 70살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요. 은퇴 후에도 30년, 40년, 50년이 있잖아요, 이게. 그걸 생으로 전부 돈으로 준비한다? 이게 몇 사람이나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이게 대단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부자란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재무적인 부분 말고 비재무적인 부분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강의장에서 흔히 듣는 이제 질문이 있어요. 이런 노년 노후 은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공부하면 뭐가 좋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공부하면요,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면 대단히 불안하잖아요. 공부를 좀 하고 나면 이게 생각보다 돈이 적게 들어가네. 또는 꼭 재무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비재무적인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면 내가 은퇴 생활을 잘할 수 있겠네 하는 마인드가 생깁니다라고 얘기해줘요. 공부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비슷한 생각인데요. 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예전에 이렇게 철없던 어릴 때는 돈이 많아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행복한 부자는 삶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이루는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돈이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돈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 관계, 건강, 돈 이 네 가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돈만 강조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다른 것도 균형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요한 돈이 있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삶을 어떻게 규정 짓고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내 삶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건강한 생각들이 건강한 부자, 행복한 부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한 돈이 얼마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우아한 할머니 되기, 이쁜 할머니 되기. 힘들 때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할머니, 뭐 이런 할머니 되는 게 꿈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돈은 마인드구나. 그 사람의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는 걸 알게 되었고, 관계 패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 삶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 달라지고 난 다음에 제 삶에 가장 큰 변화했던 게 뭐냐면 기준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들어준다, 웃어준다, 칭찬해준다, 격려해준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작고 사소한 것에서 그런 어떤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말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 공부는 마음 공부다 생각이 드네요. 마음을 스스로 좀 살펴보고 그 마음을 다잡는 훈련들이 사실은 돈과 관련된 많은 실수를 줄이고 돈과 관련돼서 건강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생각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라고 하는 창으로 인생을 보지 말고 인생이라고 하는 창 속에서 돈을 좀 볼 수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저도 정권회사에서 오래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에 잘해왔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이게. 미투. 예, 그래서 오히려 반성과 후회를 통해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맥락 속에서 같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정말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무래도 살다 보니까 돈 하게 돼서 재테크에만 관심이 있지, 이런 돈에 대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관심 없는 분야잖아요. 맞아요. 수장님,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예, 이 마음 다루기. 정말 제일 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이게. 네. 인기는 없지만 가장 하고 싶은 분야라고. 우리가 돈을 언제 써야 되고 언제 나눠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을 잘 알고 다스리는 거, 이게 이제 행복한 부자, 건강한 마음을 가진 행복한 부자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내렸습니다. 어찌됐건 각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 또 사회적인 가치나 뭐 이게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목적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균형 감각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세금 많이 내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기분 좋게 갔다 와요. 이거 홈을 하고 싶은 분야라고.